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냐면은 어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 A 합집합 B, 즉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의 값은 뭐가 되냐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 어디선가 너희가 지금 오늘 처음 배웠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야. 이게 뭐냐면은 NA 합집합 B, 즉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에서 배웠지, 그치?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돼요. 맞죠? 이거였어. 근데 이 양변을 이제 우리가 전사건을 표본 공간을 S라고 했을 때 이건 전사건이라고 하자. 이거를 양변을 NS로 나눠줘요. NS, NS로 나누어주면은 위에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 합집합 B의 확률의 값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의 값을 빼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편해. 알겠지? 집합이야.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사건과 집합은 같은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확률의 값도 마찬가지로 집합에 관한 연산으로 구해주면 돼요. 아니야, 이거 보기 문제까지 풀 건 없어, 여기는. 안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2번을 봅시다. 여사건의 확률. 자, 우리가 이제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확률의 값을 구하는 경우에는 1에서 PA를 빼주면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사건에 대한 확률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여집합에 대한 확률의 값은 1에서 여기 A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의 값을 빼주면 얘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알아둘 게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여기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A의 확률과 A의 여사건의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1이다. 이것도 이제 당연한 얘기. 알겠지? 자, 요 정도 설명해도 충분히 돼. 그 다음에 덧셈 정리. 이거는 굳이 해야 되나? 이거는 뒤에 가서 대표용 하고 와서 다시 한번 할게. 저거 없어도 충분히 풀리기는 하는데 설명을 조금 이거 한 다음에 할게요. 자, 송인의 반 학생 36명의 통학수단을 조사하였더니 버스가 18명, 자전거가 15명. 버스와 자전거를 모두 이용한 학생은 6명이었다. 자, 버스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요. 집합으로 생각해주면 돼. 네, 36명이 전체 인원수가 되는 건데 버스와 자전거를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6명이었다. 자, 근데 다시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은 버스가 18명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12명이 되겠지, 그치? 이거 합치면은 18명. 자전거가 15명이라고 했어요. 6명이 빠지면은 9명이 되겠죠, 그치? 자, 이때 송인의 반 학생 36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였을 때 그 학생이 버스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할 확률의 값을 구하라. 자, 또는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합집합이야. 알겠지? 또는은 합집합이고요. 그리고는 교집합이에요. 알겠죠? 또는은 합집합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이야. 그래서 버스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할 확률의 값은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지. 18에다가 9를 더해주면은 27이다. 36분의 27이니까 3으로 약분을 해주면 9, 12. 9가 되지. 4분의 3이다. 머리가 안 돌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4분의 3이 확률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집합으로 안 하고 답에서 이제 버스에 대한 집합을 A집합, 자전거의 집합을 B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 버스가 18명이니까 PA의 확률의 값은 36분의 18. PB, 자전거에 대한 확률의 값은 36분의 15. 그 다음에 모두 이용한다. PA 교집합 B는 얼마? 36분의 6이다.
이때 PA 합집합 P 버스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할 확률의 값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PA랑 PB 두 개를 더해준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의 값을 빼도 괜찮아요. 그래서 36분의 18 더하기 36분의 15 마이너스 36분의 6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36분의 27이 되는 거지. 그래서 9로 나눠주면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대표로 가보자. 2번 대표. 자, 빨간 공 5개랑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라고 했어. 그러면은 총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를 꺼냈으니까 8 컨비네이션 3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치? 이게 전체 경우고요. 8, 7, 6, 3이니까 8, 7에 56. 5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자, 모두 같은 3개 공이 나올 확률의 값을 구하라. 3개의 공을 꺼냈을 때 모두 같은 3개 공이 나온다는 거는 빨간색만 나오거나 파란색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공 5개 중에서 3개를 꺼내거나 또는 파란색 공 3개 중에서 3개를 다 꺼내주면 된다는 건데 이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해야 되니 곱해야 되니? 더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 이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더해야 되는 아니지, 더해야 돼요. 맞잖아. 빨간색 공 3개가 나오는 사건이랑 파란색 공 3개가 동시에 나오는 사건이 이게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3개만 꺼낼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더해야 돼. 그래서 11이에요. 분모는 얼마? 56이고. 이게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가 헷갈려 얘들아.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거랑 이게 연달아 일어나면은 그 두 가지 사건을 곱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더하는 거야. 파란색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 그럼 파란 공이 1개 나올 거거나 파란 공이 0개 나오면 돼요. 자, 근데 3개의 공을 꺼낼 때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공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3개. 이쪽은 빨간색 공이 2개이고 3개구나. 이쪽이 2개, 이쪽이 3개예요. 그러면 빨간 공 3개가 나올 확률 경우의 수는 5C3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빨간 공 2개, 파란 공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5C2 곱하기 3C1이겠지. 그래서 30가지. 2개를 더해주면 40가지가 되는 거고요. 56분의 40 8, 7에 56, 8, 5, 40 7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 유형이다. 자, 3번 대표로 가보자. 자, 두 가지 사건 A랑 B에 대하여 PA랑 PB 두 개를 더해주면 9분의 7이고요. 교집합을 구했을 때는 9분의 1에 이때 합집합의 확률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확률의 값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였지. 맞지? 그래서 PA 더하기 PB가 9분의 7이라고 했고 A 교비가 9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빼주면은 9분의 5다라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1번은 끝이고. 자, 그 다음에 PA가 2분의 1, 교집합이 4분의 1, 합집합이 12분의 7이라고 했을 때 PB를 구하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A 합집합 B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가 되기 때문에 여기 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얘가 12분의 7이고 12분의 7은 PA 2분의 1 12분의 1로 통분해주면 12분의 6
더하기 PB 몰라 빼기 PA 교비 A 교비는 12분의 3이에요. 그죠? 분모를 다 통분하는 게 좋아.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은 12분의 1이고 넘어가면은 12분의 4겠다. 그래서 12분의 4가 PB가 된다.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PB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식으로만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희가 막힐 거야. 100% 막혀요. 너희가 알고 있는 식은 딱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 그냥 저거에다가만 계속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봐야 돼.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쪽 단원의 문제는 집합 문제예요. 집합 문제.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집합이야. 그래서 집합에 관한 연산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라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줘. 알겠지? 자, 교집합의 확률의 값이 4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 알겠니? 그 다음에 PA가 2분의 1이래. 그럼 이거 전체가 2분의 1이야. 그렇지.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빠지니까 여기가 4분의 1이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이해된 거야? 그 다음에 합집합이 12분의 7이래. 12분의 7. 그러면은 이거를 얘랑 합쳤을 때 12분의 7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2분의 1이라서 여기가 12분의 1로 고쳐주면 12분의 6이거든. 이만큼이 12분의 6이야. 얘가 12분의 7이야. 이거 다 합치면 여기가 12분의 1이라는 거지. 이게 돼? 12분의 1이에요, 여기가. 얘가 왜냐면 이제 PA가 12분의 6이었으니까 12분의 1. 이만큼이 12분의 6이다. 근데 얘까지 더하면은 12분의 7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1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문제에서 PB를 구하라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B 교집합 A 여집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알겠니? 이렇게. 이러면 너희가 이 공식 갖다가는 때려 죽여도 못 구한다니까? 저걸로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돼. 그려가지고 얘네들의 확률의 값을 각각 다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봐. 하나 더 있어. 얘랑 다 합쳐가지고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바깥쪽의 확률의 값은 합집합이 12분의 7이니까 12분의 5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집합으로 풀어 막히면 알겠지? 너희 이렇게 이 공식만 대입해가지고 주구장창 하다가 한 대충 3분의 1밖에 안 풀릴 거야. 한 3분의 2는 안 풀릴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다 나와. 안 나오는 거는 그때 가서 알려줄게. 자, 4번 대표로 가볼게요. 4번 대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벤 다이어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공식에다가만 주구장창 넣지 말고 그려서 풀어야 돼. 자, 잘 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배반이래. 배반이 뭐야?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교집합이 공집합. 그렇지.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소리야. 알겠니? 이게 배반이라는 소리야. 외워야 돼. 그래야 너희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A, B가 배반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주면 된다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에서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했어. A라는 집합이랑 B의 바깥쪽의 교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그냥 A지. A가 5분의 1이라는 소리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 A라는 집합의 바깥쪽과 B의 교집합은 그냥 B지. 그래서 여기가 5분의 1이다. 4분의 1이구나.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4분의 1이다. 자, 이때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라. 두 개 더하면 되지. 더하면은 통분하니까 20분의 9.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돼.
예원이 알겠어? 오늘도 오셔? 쌤도 지금 저기 파주로 이사 가가지고 아들이 어린이집을 여기로 계속 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매일 아침에 데려다주고 4시 반에 또 데리러 와 와이프가. 그래서 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 근데 너희 부모님도 좀 고생하시겠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생각은 들면서도 좀 방법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 근처에 어린이집 없어요? 어? 그 근처. 꽉 찼어. 그래서 더 이상 자리가 없더라고. 집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대기가 100명이야. 근데 어차피 이제 첫째는 올해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든. 쌤 아들이. 그래서 걔는 뭐 그냥 이제 몇 달만 버티면 되니까 이제 되는데 둘째가 문제야. 둘째 딸내미가 지금 2돌이 안 됐거든. 21개월인가? 22개월인데 어린이집을 지금 대기만 걸어놨어. 저 출산인데. 둘은 나왔어. 쌤은 인구는 유지시켰어. 와이프가 하나 더 낳지. 미쳤다고. 와. 제정신이야! 아닌 것 같아. 자, 5번 볼게.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요. A 합집합 B가 3분의 2라고 했을 때 PA 곱하기 PB의 최대값을 구하라. 합집합이 3분의 2다. 자, 배반이래, 배반. 배반이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A랑 B랑 교집합의 확률의 값을,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U가 있고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쳤을 때 3분의 1이래. 3분의 1에. 그럴 때 곱한 값의 최대를 구하라. 자, 이제 저 앞에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면은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산술기하 평균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함수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밑에는 뭘로 풀었냐? 2차 함수로 풀었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특이한 상황일 때가 답이야. 그러니까 두 개의 합집합이 3분의 2잖아. 그래서 얘가 3분의 1, 3분의 1일 때가 답이야. 반반일 때가. 반반. 특이하잖아, 그치? 반반.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답은 9분의 1. 나는 이렇게 풀어. 답 맞잖아. 9분의 1이 맞잖아. 이게 답이고. 자, 왜 그렇게 되냐? 자, 우리가 이제 PA 합집합 B가 3분의 2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PA 더하기 PB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집합의 확률이 없거든. 여기서 원래 빼기 PA 교집합인데 그게 없어. 배반이면.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PB라는 값은 3분의 2 마이너스 PA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치? 이해돼? 증명 한번 해볼게. 자, PA를 우리가 이렇게 놓자. PA를 X라고 한다면 PB는 3분의 2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PA 곱하기 PB라는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X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X의 최대값을 구하라.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2X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2차 함수가 나와. 2차 함수.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나와. 맞지? 그래서 그렇지. 마이너스 묶어내준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반의 제곱해주면 더하기 9분의 1 빼기 9분의 1을 해서 마이너스 묶어내주면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9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x의 값이 3분의 1일 때, 즉 여기가 3분의 1일 때 최대값 9분의 1을 갖는다. 이거의 곱의 최대값은 9분의 1이 돼요. 얘도 똑같이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치? 아까 쌤이 말했듯이 이제 반반일 때가 최대야. 반반일 때.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반반으로 찍어요. 반반으로 찍으면 돼. 그래서 무조건 맞긴 해,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푸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밑에 나와 있나 모르겠네. 이거의 확률의 값을 A라고 하고 얘의 확률을 B라고 하자. 그러면 저기서 더해서 이제 합집합의 확률이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3분의 2라는 거야. 근데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서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가 3분의 2니까 3분의 2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자, 양변 2로 나눠준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 3분의 1 크거나 같다 루트 AB. 양변 제곱하면 9분의 1 AB. 자, A 곱하기 B, 즉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9분의 1이다.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최대값 구하는 방법이야. 잠깐만 어디까지 가야 되지? 7, 8, 9, 9. 시간이 좀 있어서 이쪽 단원까지 다 나가자. 7, 8, 4개 4, 3, 12. 자, 15개의 제비 중에서 8개가 당첨제비라고 한다.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다음을 거라. 자, 일단은 때 전에서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15개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15 컨비네이션 2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이때 당첨제비가 1개도 나오지 않을 확률. 자, 8개가 당첨이면은 꽝이 몇 개냐면은 꽝이 7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나는 이제 1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라고 했으니까 둘 다 꽝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꽝 7개 중에서 2개가 나와주면 돼요. 이게 이제 확률이고 적어도 1개는 당첨집. 자, 적어도가 나왔어 얘들아. 중요해. 적어도 별표. 적어도. 자, 경우의 수에서도 적어도가 나오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닌 경우의 수를 뺐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확률 문제에서는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 1에서 여기 써있구나. 적어도 A 1개가 A의 확률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1에서 모두 A가 아닐 확률의 값을 빼야 돼요. 1에서 빼는 거야. 1에서 1 마이너스 6건의 확률의 값을 빼주면 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5 컨비네이션 2분의 적어도 1개가 당첨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야? 이거에 6건. 적어도 최소한 1개는 당첨이다에 반대되는 사건이 뭐야? 모두 다 당첨이 아니다지. 그러니까 싹 다 꽝이라는 거야. 그래서 당첨제비가 1개도 나오지 않을 확률. 요 방금 전에 구했던 1번의 확률의 값이 6건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72를 1에서 빼주면 되겠지. 요게 답이야. 요게 1번의 답이다. 1번, 2번 다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7번 봅시다. 적어도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여기서는 경우의 수에서도 했었는데 확률에서는 1에서 빼야 돼. 1에서. 자, 배 6개와 사과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렇게 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과일을 동시에 꺼낼 때, 자, 때 전에서 끊어줍시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시 몇일까? 10C2가 되겠죠. 10 컨비네이션 2가 전체 경우의 수야. 자, 적어도 1개가 배일 확률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적어도가 들어갔네? 맞지? 그러면 1에서 1 마이너스 모두 다 사과일 확률의 값을 빼주면 되겠지. 2개를 꺼내는데 둘 다 사과야. 사과는 4개밖에 없으니까 다시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밑에 2번 사과가 1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사과가 1개 이상이래. 몇 개를 뽑았는데 2개를 뽑았는데 그러면 사과가 1개일 때가 있고
두 개일 때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할까? 자, 사과가 1개, 배가 1개, 사과가 2개, 1 확률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맞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10 컨비네이션 2분의 사과 4개 중에 하나, 배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지. 마찬가지야. 사과가 2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10 컨비네이션 2분의 사과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돼요. 이 2개를 더한 값이 답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사과가 1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일 확률과 2개일 확률의 값을 더해주면 돼. 더 이상은 없어. 뭔가 2개만 꺼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자기 자신이 아닌 여사건의 확률. 이거는 또 그거겠지. 교란순열. 그치? 자,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에게 각자 학생증을 받았다가 이들 6명의 학생에게 학생증을 임의로 한 개씩 다시 돌려줄 때, 자, 때 전에서 끊어줍시다. 그러면 A, B, C, D, E, F 라고 하는 6명이 있는데 학생증은 A, B, C, D, E, F라는 소문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돌려주는 거야.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돌려줬으니까 이 소문자 A, B, C, D, E, F라고 하는 6개를 여기 6사람한테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 돼요. 6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모두 자기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 A와 B가 둘 다 못 받았어. 둘 다. 그러면은 A랑 B가 둘 다 못 받았으니까 교란순열 아니다. 미안해. 교란순열 아니야. 나머지 C, D, E, F는 자기 거 받아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A가 자기 걸 못 받았고요. B도 못 받았어. 그러한 경우가 몇 가지냐라는 건데 이거 조금 그냥 직접 구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A 밑에는 A가 못 오고 B 밑에는 B가 못 왔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거를 직접 세려고 하면은 좀 되게 빡세니까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집합을 하나 그려줄게. 잘 따라와.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어렵다. 자, A가 자기 자신의 학생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A가 되려 A가 자기 걸 못 받아야 되는데 A가 자기 거를 받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랑 B가 자기 거를 받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A도 자기 자신 거를 받지 못해야 되고 B도 자기 걸 못 받아야 되니까 이 바깥쪽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구해야 돼. 우리가 목적은 저기야. 타겟은. 근데 이 바깥쪽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럼 전체에서 저 A 합집합 비율이야? 그렇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A 합집합비를 뺄 거예요. 그래서 잘 봐. 교집합을 먼저 구할게. 교집합. 오케이? 교집합은 A가 A 걸 받았고 B가 B 걸 받았어. 그럼 얘네 4명은 아무렇게나 4팩. 응? C, D, E, F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4명 거를 배열해주면 4팩이에요. 4팩은 24가지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A 거를 받았어. 이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 전체. A가 A 걸 받았으면 나머지는 조건이 없어. 그냥 A가 A 거만 받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5팩이에요. 5팩. 120가지라고. 이해돼? A가 자기 자신 걸 받았어. 그 경우는 5명을 아무렇게나 배열을 하면 되니까 120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가 B 거를 받았어. B가 B 걸 받았어. 이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 전체. 그러니까 나머지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5개를 배열하면 돼. 여기도 120가지. 자, 그러면 A랑 B랑의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면은 2개 더해서 240.
NA 합집합 B는 120 더하기 120 빼기 24가 되기 때문에 240에서 24를 뺐으니까 216이겠다. 그치? 자, A와 B가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00분의 216이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이게 720분의 216인데 6으로 나누어 주면은 6 38 6에 36 120 한 번 더 되네. 6 20 1 마이너스 10분의 3 이니까 10분의 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이 문제 어렵다 얘들아. 별표 쳐놔. 별표 쳐놔. 진짜 너희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어. 잘 못해. 이거는 상식적으로 너희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야. 그래서 많이 틀리거든. 나한테 계속 물어봐 이거를. 계속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합집합의 원소를 빼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 어려워. 좀. 저게 왜 120이냐고? 이게 B가 자기 자신의 학생증을 받았어. B는 자기 걸 받았지. 나머지 A, C, D, E, F 5사람은 아무거나 받는 거야. 그러니까 5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 5팩이 되는 거지. 자, 혹시 또 질문할 사람 있니? 질문. 예언이 없어? 지수 알아듣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까지 하고서 우리 그 베이직 셈 좀 하자. 자, 9번에 1번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전에서 끊어줍시다. 그러면 X가 원소가 1, 2, 3, 3개고 Y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6이야. 암산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그려도 돼. 이제 1이 선택할 수 있는 애가 6개, 2가 6개, 3이 6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3승가지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따라왔죠? 모든 함수값의 곱이 짝수가 되는 함수의 확률을 구하라. 자, 모든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F1과 F2와 F3을 말하는 거야. 근데 얘네를 다 곱했을 때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아. 짝짝짝도 있고 짝짝홀도 있고 짝홀홀도 있고 너무 많잖아. 안 되는 게 뭐야? 그렇지. 홀홀홀이 안 된다고. 이럴 때 맞아. 이럴 때 적어도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지만 너희가 여사건의 확률로 구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얘네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1, 3, 5야. 그치? 그러니까 3가지가 되기 때문에 3의 3승가지는 27가지예요. 전체의 경우에서 6의 3승가지고. 그치? 216. 1에서 1 빼야 돼. 1에서 셋 다 홀수가 될 확률의 값을 빼주면 답이야. 그래서 1-8분의 7인가? 1인가? 해서 8분의 7이 답이에요. 6의 3승, 3의 3승. 그래서 8분의 7이다.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야 돼. 왜? 너무 많아. 짝짝홀, 짝홀홀 다 구해가지고 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케이스가 얘가 7가지나 나와. 여사건은 한 가지고.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6의 3승가지가 되겠지. 맞지? 주사위 3번 던졌어. 이때 A 빼기 B 곱하기 B 빼기 C가 0일 확률을 구하라. 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이것도 두 개를 곱해서 0이다 라는 말 뜻은 무슨 말이야? 둘 다 0이어야 돼? 항상? 둘 다 0이야? 아니지.
곱해서 0이라는 거는 얘가 0일 때도 있고 얘가 0일 때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둘 다 0일 때도 있고. 그래서 얘 곱하기 얘가 0이라는 거는 A 빼기 B가 0이다. 또는 B 빼기 C가 0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이야. 또는. 이 얘기는 A랑 B랑 같다. 또는 B는 C랑 같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또는이라는 단어는 합집합이야. 합집합. 그래서 A랑 B랑 같은 경우와 B랑 C랑 같은 경우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거의 분자에 올라가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U라고 치고요. 그러면 A랑 B랑 C랑 다 똑같은 교집합을 한번 구해보자. A, B, C가 다 똑같아. 주사위를 던졌는데 A랑 B랑 C랑 다 똑같아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6가지. 111, 222, 333, 444, 555, 666 6가지가 이제 셋이 다 똑같아지는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만 똑같은 경우, 자, A랑 B랑 똑같은 경우 이렇게 둘이 똑같고요. 얘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몇 가지? 6가지. 얘는 6가지. 66에 36. 이니까 여기가 30가지 이렇게 돼요. 반대편도 똑같아. 같은 상태니까 30가지. 그래서 66가지가 돼. 그래서 66이고요. 6에 3승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36분의 11이 답이겠지. 그치? 이렇게 구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푸는 방식 말고 한 가지 더 알려줄게. 답안지에는 이거랑 다르게 나왔을 거야.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안쪽 거를 구해도 되지만 바깥쪽 걸 구해도 돼요. 바깥쪽 거. 자, 바깥쪽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A는 B다 또는 B는 C다 이거를 부정해야 돼. 부정. 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명제 파트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다에 대한 부정은 같지 않다요. 같다에 대한 부정은 같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또는에 대한 부정은 그리고예요. 그래서 A는 B랑 다르다. 그리고 B랑 C랑 다르다. 이게 돼. 그래서 A는 B랑 다르고 C도 B랑 다른데 얘네 둘은 몰라. 조건이 없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A, B, C의 순서상을 정할 건데 B가 만약에 정해졌어. B가 만약에 정해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예요. B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야. 1, 2, 3, 4, 5, 6이라고. 그럼 얘가 정해졌으면 A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 얘랑 다른 거. C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얘랑 다른 거. 5가지. 6, 5, 30. 30 곱하기 5 해주면 150이야. 그래서 바깥쪽에 경우의 수가 150가지다라고 한 방에 나와요. 그래서 얘가 150가지니까 저기 6의 3승분의 150, 1에서 1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6으로 나눠주면 잠깐만 1-6으로 나눠주면 36분의 6, 2, 12, 6, 5, 30 이어서 36분의 11하고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바깥쪽의 확률의 값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복잡한 사건에서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여사건으로 풀자 이런 의미야.